사익동 토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류겜미 사익동 야구 해설 안녕하십니까 우피입니다. 7월 2일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사실 7월 1일 경기가 워낙 그 충격의 연속이었던 터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오늘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화려한 에러가 롯데를 감싸네. 에러가 정말 쇼를 아주 화려한 에러 쇼가 펼쳐졌는데 참 실로 올 시즌 처음으로 롯데다운 경기를 하고야 말았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화려한 시책 퍼레이드가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별로 놀라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이제 정말로 득도를 했구나. 이런 플레이가 이제 더 이상 충격적이지가 않다. 이런 경지에 올랐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그 코미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사실 7월 1일 경기가 좀 버린 경기로 이미 시작을 했지만은 스타팅 라인업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5번, 6번, 7번 자리를 비워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1일 경기 라인업을 보면은 1번 지명타자 민병헌, 2번 3루수 김동환, 3번 1루수 한동희, 4번 지명타자 중견수 정훈, 5번 우익수 김재유, 6번 좌익수 허희, 7번 유격수 마차도, 8번 포수 김준태, 9번 3루수 2루수 신봉기로 시작을 했는데, 보면 재밌는 게 5번, 6번을 마치 나중에 바꿀 것을 약속이나 한 듯이 비워놓은 듯한 느낌이거든요. 3번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좀 쉬어가는 라인업을 짜면은 보통 이 7번, 8번으로 나온 마차도 김준태 선수가 한 계단씩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마차도 선수가 5번 치고 김준태 선수가 6번을 치는 게 정상인데, 희한하게 5번, 6번이 비워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역시나 경기가 좀 해볼만 해지니까 그 자리를 바로 대타로 바꿔가면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주전을 투입을 했는데, 근데 7회에 화려한 에러와 본디드 플레이와 온갖 그 쇼가 터지면서 경기가 같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전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7경기 23승 24패로 5할 근처에서 버티고는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인데, 그래서 어제 경기가 끝나고서 온갖 지금 그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거는 경기 스타팅 라인업부터 사실 경기를 던진 라인업이었고, 중간중간에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자초한 일이긴 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할 근처에서 버티고 있는 게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제와 같은 경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기사화도 되고 얘기가 많이 되는 미스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묻어가고 있는 미스도 있는데, 저는 사실 묻어가고 있는 게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제 경기 일단 선발이 우리가 대체 선발인 장원삼 선수가 나왔고, NC에서는 지금 리그 에이스인 구창모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발 라인업도 그렇고 이제 선발 투수도 그렇고 어제 경기에 그런 에너지 소모도 많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경기를 어느 정도 좀 쉽게 가자 이런 의도로 가지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유관중이었다면은 사실 이거는 돈 주고 들어온 관중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만은, 무관중이니까 이거는 저는 일단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어차피 오늘 경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렇다면은 확실하게 좀 쉬어가는 경기로 진행을 하자, 이런 거는 좀 이해가 저는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었고, 그 다음에 라인업도 보면은 이 스타팅을 보건데 좀 뜻밖의 경기가 좀 할만한 게 풀리면은 중반 이후에 주전을 투입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경기를 잡아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게 저는 어느 정도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한 3회부터 4회부터 전준 선수를 시작으로 주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물론 놀랄 일은 아니었고 그게 그렇게 잘못된 작전도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장원삼 선수가 굉장히 대등한 경기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호투를 하면서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실제로 그 경기 중반까지 사실점을 하긴 했지만 사실 홈런으로 점수를 석점을 내줬지, 굉장히 투구 내용이 깔끔했어요. 깔끔했고 또 투구수도 적었고, 이렇다 할 위기도 크게 없이 굉장히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회까지 4대1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버티고, 또 크게 뭔가 경기 진행도 되게 빨랐어요. 에너지 소모도 적었고 해가지고 이 정도 흐름이면 좀 구창모 선수를 어느 정도 좀 빨리 내리게 한다면은 충분히 이 경기에도 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경기라는 흐름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제 7회 그런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날 경기 일단 무엇보다 제일 아쉬운 게 장원삼 선수한테 허문회 감독이 굉장히 미안해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건 생각해요. 왜냐면 장원삼 선수가 그때 3월 초반에 두산전 때 기회를 한번 얻어서 그때 두드리 맞고 저희 치부심 2군에서 로테이션에 계속 돌다가
진짜 2달 만에 기회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장원삼 선수 역할이 대세 선발로 천명을 하고 시작한 시즌이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좀 너무 선수한테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2달 만에 올라왔는데 사실상 팀의 라인업이나 그런 분위기들이 오늘 경기는 그냥 쉬어가는 경기인 느낌을 너무나 많이 줘버렸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뭐 선수가 감당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최소한의 미안하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로. 왜냐면 저가 장원삼 선수 입장에 기분 진짜 나빴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대체 선발이고 이런 뭐랄까 뭔가 어려운 경기를 그냥 맞는 역할인 걸 본인이 알고 있다고 쳐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라인업을 짜는 건 사실은 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좀 미안해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장원삼 선수 어제 투구는 사실 공에 힘은 없어요. 사실 힘은 없고 굉장히 그 소위 그 마구마구라는 게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야구를 좋아하시니까 그 톡샷이라고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톡샷이라고 공 파워 게이지를 끝까지 안 당기고 그냥 탁 눌러가지고 그냥 핀포인트 제구만 해가지고 유행으로 잡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의 피칭을 장원삼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보여줬고 근데 구위는 별로 안 좋았지만 제구력이 기가 막혔어요. 제구력이 거의 환상적인 제구력을 보여주면서 진짜 컨트롤만 가지고 NC 타자의 강타선을 잘 요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잘 버티고 있었는데 전 첫 번째로 일단 이 꼬이기 시작한 게 어디라고 보냐면 일단 5회 초에 마차도 선수의 최악의 산책 주루가 나옵니다. 이때 유격수 땅볼을 치는데 유격수 땅볼이 갑자기 튀면서 한번 흘리고 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타구였어요. 열심히 뛰었으면. 근데 마차도 선수가 땅볼을 치고 보지도 않고 그냥 땅 보고 거의 산책을 하면서 어이없게 내야 안타를 날렸고요. 이걸로부터 뭔가 어제 경기가 좀 꼬이기 시작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마차도 선수가 1사 후였고 나갔으면 1사 1루였어요. 5회 상황이었고 그러면 충분히 이 5회 상황이 투수가 가장 좀 힘든 이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어떻게 반전을 마련해볼 수 있는 기회였고 또 뒤에 타격감이 그래도 좋은 김준태 선수가 있었고 만약에 이때 뭐 마차도 선수 나가고 김준태 선수 나갔으면은 9번 신봉기 타석 때 대타가 나오면서 어떻게 좀 전기를 마련해볼 수 있는 충분한 찬스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정말 그 프로답지 못한 플레이가 나오면서 어이없게 일단 죽은 것부터 잘못됐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대환장이 터진 7회 초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7회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7회 말에 그 온갖 에러 잔치를 빼먹고도 7회 초에 사실 7회 초부터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네, 4대 1이었는데 이때 일단 안치홍 선수가 대타로 나서 안타를 치고 나가면서 찬스를 만듭니다. 찬스를 만들고 뭐 전주훈 선수가 비록 물러났지만은 이대호 선수가 우중간 2루타 터트리면서 한 점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5대2까지 따라가고 2사 2루 상황이 나오고 이제 마차도 선수가 등장을 하는데 마차도 선수가 자전 안타를 칩니다. 자전 안타를 이제 또 쳤는데 여기서 정말 택도 없는 이대호 선수 투베이스가 주루 코치님이 돌리면서 정말 저는 야구를 보면서 이렇게 홈에서 한 5발 앞서서 죽는 건 처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2루 주자가 서드를 돌아서 홈으로 들어올 때 판단 기준이 외야수가 공을 잡을 때 3루 베이스를 돌았냐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이 NC의 자익수 이명기 선수가 공을 잡는 시점을 이대호 선수는 3루 베이스 2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타구는 사실 전성기 이대영 선수가 돌아와도 못 쌉니다. 이건 진짜 아무리 빨라 옵사이드 못해도 못 사는 타구입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못 사는데 이걸 대체 무슨 근거로 돌렸는가? 이거는 정말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주루 코치의 판단 미스로 이대호 선수가 어이없게도 홈에서 죽게 되면서 흐름이 완전히 끊겼고 이거를 굳이 이해를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본다면은 일단 좌익수인 이명기 선수의 어깨가 좋지 않고 송구도 평소에 좋지 않아서 송구가 잘못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돌렸다는 거로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설령 송구가 잘못되었어도 뒤로 빠지는 건 아닌 이상 주자가 이대호 선수였기 때문에 무조건 죽습니다. 이거는. 네. 그런데 이런 무리한 거는 도저히 할 이유가 없는데 이 상황을 보면 3루 주루 코치가 머뭇거리다가 돌린 것도 아니고 타구가 때려지자마자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떤 판단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명기 선수의 송구가 악송구가 나올 것이다라고 어림짐작을 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잘못된 상황이고 그리고 3루에서 멈췄으면 2사 1, 3루에 대타 손아섭 선수가 나올 타이밍이었고 이 당시에 구창모 선수가 이미 투구수가 많은 상태였어요. 구창모 선수가 투구수를 108개를 기록한 상황이었고
만약에 안 바뀌었으면은 구창모 선수가 6.2이닝을 던지고 투수가 바뀌고 2사 1-3루 해서 손아섭 선수가 바뀐 투수하고 승부를 했거나 아니면 지친 구창모 선수하고 승부를 했겠죠. 이러나 저러나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 손아섭 선수 타격감이 굉장히 지금 물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만약에 멈춰서 히트를 냈으면은 바로 따라가고 이제 충분히 오늘 경기가 해볼 만한 경기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경기가. 근데 일단 홈에서 이렇게 이대호 선수가 어이없게 죽으면서 사실 여기서 게임은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미 그 분위기가 다 끝난 상황이었고 7회 말에 이제 정말 그 코미디 빅리그가 여기서 열립니다. 뭐 개그 콘서트 코미디 빅리그 뭐 다 열리는데 일단 장원삼 선수가 6회까지 정말 잘 막아줬고 저는 7회까지 나오는 거 보면서 비록 오늘 게임을 지더라도 장원삼 선수가 7회까지 맞고 나머지 이닝을 송승준 선수가 이제 마무리를 해준다면은 오늘 경기는 졌지만 이긴 경기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로 잘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선두타자 박성민 선수가 보이넷으로 출루를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대참사의 서막이 열립니다. 여기서부터 그 김준태 선수가 1루 견제를 하는데 이게 악송구가 됩니다. 타이밍상으로는 이 대주자 이상호 선수가 역동작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죽는 타이밍이었는데 송구가 이제 그 선상이 아니고 이 1, 2루간으로 빠져나가는 송구가 나가면서 이게 빠지는데 여기서 저는 프로야구로 보세요. 이런 장면은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내야수인 김동환 선수가 왜 우익수에 가 있었는지부터가 사실 미스터리거든요. 네,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부터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인데 이게 지금 나비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만약에 이대호 선수가 안 죽어서 마차도 선수가 살아나갔으면은 다음 8번 타석이 김준태 선수 타석인데 이때 대타 손아섭 선수가 나왔을 거고 그랬으면은 포수로 정복은 선수가 바뀌어도 더블 스위치를 해가지고 손아섭 선수가 우익수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은 우익수 자리에 김동환 선수가 있을 리도 없었을 것인데 이 모든 이 안 좋은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우익수 자리에 김동환 선수가 있었고 흘러나간 송구를 김동환 선수가 빠뜨립니다. 이거를 뒤로 흘리면서 굴러나간 공이 뒤에 펜스까지 부딪히고 그러면서 이상호 선수가 신나게 달려가요. 3루까지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여기서 또 송구를 하는데 내야에서 중계 플레이가 미스가 뜨면서 그 공이 1루 쪽에서 대구대구 굴러갑니다. 그러면서 이상호 선수가 참 쉽게 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사실상 에러 3개가 겹치면서 이 실점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2대5가 되고 이기서 완전히 그냥 게임은 붕괴가 됐죠. 여기서 사실상 거의 팀 자체가 약간 멘탈 붕괴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들릴 정도였고 저도 이거 보면서 약간 눈을 의심했어요. 그 인지 부조화라고 하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이것이 과연 내가 뭘 본 건가? 약간 보고도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참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마구마구라는 게임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내야수인 선수를 외야에 세워놓으면 얘네들이 한 50%의 확률로 수비를 공을 안 잡고 그냥 공 근처에서 그냥 어리둥절해 하고 있어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게임이 어이없게 됐고 그리고 7번 모창민 선수 타석에서 오늘 경기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그 어이없는 마운드 2회 방문 금지 규정 위반으로 감독이 퇴장이 된과 동시에 장원삼 선수가 교체가 되지 못하고 억지로 모창민 선수하고 승부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좋은 승부가 될 리가 없죠. 모창민 선수한테 무난한 안타를 내주고 대주자 김성국 선수가 나가게 되는데 또 이 상황에서 연이어 노진혁 선수의 우전 안타 타구에 김동환 선수가 똑같은 송구 실책을 하면서 평범한 이제 우익수 안타인데 1루 송구를 하는데 1루 송구에서 이대호 선수도 중계 플레이에 좀 미스가 있었고요. 그 송구를 제대로 못 잡고 사실 이제 글러브에 맞고 대구대구 그러면서 또 홈까지 들어오면서 2대6이 되고 이렇게 정말 이 사회인 야구에서도 사실 이 정도의 이런 연속된 미스 플레이는 보기가 힘든데 참 경이로운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경기가 그냥 뭐 터지게 됩니다. 경기가 끝나게 되는데 사실 야구라는 스포츠가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도 뭐 가끔씩 있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근데 산책 주루에 어이없는 그 주루 코치의 미스로 홈에서 죽는 데다가 거기에다 1루 악송구가 나왔는데 그게 뒤로 빠지는데 뒤로 빠진 거를 또 뒤로 한 번 더 빠진 데다가 그 송구가 또 한 번 빠지고 거기에다가 마운드 규정 위반으로 또 감독은 퇴장이 된데 또 투수는 교체가 억지로 안 된 데다가 그 다음 타석에서 또 외야수가 송구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것이 연속으로 일어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봤을 때는 이날에 만약에 유관중 경기였으면 이날에 제가 직관을 했다면 복권을 샀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상황들이 이어졌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대호 선수가 홈에서 죽게 만든 그 상황이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사실 송구 미스나 아니면 악송구나 이런 부분들 사실 게임을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김동환 선수를 탓할 수 없는 김동환 선수는 내야수입니다. 외야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프로 커리어 통틀어 본 적이 없고, 제가 알기로 학생 때도 외야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외야로 보내놓으니 플레이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거부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사실 외야 경험이 거의 없는 선수를 우익수로 보낸다? 이거는 사실 공이 우익수 쪽으로 안 가기를 바란 요행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부터 잘못됐고,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마운드 규정 위반으로 감독이 퇴장이 되고 투수를 교체를 못하면서 완전히 그 경기가 날아가게 되는 상황을 만든 건데, 참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실수가 아니고 이런 규칙을 롯데 벤치가 아예 몰랐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실수가 6월 18일 고척 키움전에서도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더 웃긴 게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심판도 이거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수가 바뀌면 안 되는데 바뀌었던 이런 상황이 또 발생했어요. 이 상황을 좀 복기를 해보자면 이게 이제 9회 말 키움 공격 상황입니다. 그 9회 초에 극적으로 동점이 생기면서 이제 9회 말이 생겼고, 그 불펜을 준비를 못한 상태여서 송승준 선수가 먼저 마운드에 올라가서 성원장 선수가 본넷 출루합니다. 그리고 다음 김혜성 선수 타석 때 노병호 투수 코치가 올라와서 포수와 대화를 나누는데, 이거는 뭐 다분히 좀 시간을 끄는 의도가 보이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송준 선수가 김혜성 선수 타석 상대로 이제 2개의 공을 던졌는데, 이 같은 이닝, 같은 타자, 같은 투수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앞전에 투수 코치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노무현 코치가 올라와서 투수를 박시영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수가 바뀌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 파울라인이 넘어갔으면은 감독이 퇴장이 돼야 되고 송승준 선수가 김혜성 선수하고 승부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규정이지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아무도 몰라서 이 박시영 선수가 바뀌어서 이거를 막고 이제 결국 경기는 끝내기로 졌지만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런 총극이죠, 이것도 정말. 그러니까 일단 롯데 벤치는 명확히 이 규칙 존재 자체를 아예 몰랐다는 게 되고요. 2번이나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됐으니까. 근데 그거에 앞서서 이 6월 18일 키움전의 심판진이 가장 큰 문제인 게, 심판이 규칙 자체 인지를 아예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어제 사태로 인해가지고 어이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짙어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한 거죠. 야구장에서 이제 야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규칙을 몰라가지고 이런 어이없는 실수가 나온다. 이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규칙을 계속해서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롯데가 롯데 했다. 근데 롯데가 롯데를 한 5번을 같은 상황에서 연달아 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닌데 이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슬픈 게 장원산 선수가 되게 잘 던졌는데 뭔가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희생양이 된 것도 안타깝고, 그리고 7월 2일, 그러니까 녹화의 기준 오늘 경기에 선발 투수가 하필이면 또 스트레일리 선수예요. 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하필이면 또 스트레일리 선수가 선발이에요. 그래서 뭔가 불운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듯한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어제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갑자기 또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런 경기를 또 보약으로 삼아가 좀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임지수 부조화가 오면서 현계증이 나는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고, 저는 무엇보다 마차도 선수의 산책줄은 좀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산책을 해도 보통 보면서 산책을 하거든요. 근데 보지도 않았어요. 이건 좀 문제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 오늘 이제 이야기 좀 마무리 해볼 텐데, 그 중에 하나의 기쁜 소식은 이르면은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유관중 경기가 가능할 것으로 일단 내다보고 있고, 일단은 30% 정도를 허용을 해서 사직 같은 경우에 6,500명 정도 이제 입장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같이 앉는 거 안 되고, 뛰어서 앉아야 되고, 먹는 거 안 되고, 소리 지르는 거 안 되고, 마스크 껴야 되고, 다 안 됩니다. 그냥 야구장에 앉아서 야구 보는 것만 가능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장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다려왔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열리면 당장 일단 가볼 생각이고, 저 같은 헤비팬 입장에서는 사실 먹는 거 안 되고
먹는 거 안 되고 그런 즐길거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6,500만 원이 드는 게 별로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즐기시러 오시는 분들이 좀 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야구장을 갔다 와가지고 또 분위기나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네, 저는 사육동 야구 해설의 우피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은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코미디 소식 말고 좀 프로페셔널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네, 응원을 해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